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쭉 읽어드리고 해설을 하면서 부정선거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또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오늘 저녁 8시 정규 생방송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엄군은 왜 선관위에 진입했나? 계엄군은 왜 선관위에 진입했나? 선관위는 오늘 22대 총선의 부정선거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국정원의 보도자료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중국 간첩 얘기가 사례가 2가지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을 찾고 보니까 그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2년 가까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영상 자료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한 40대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으로 달려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그 2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런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이 망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국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발언이다.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그 입장 발표했는데, 중국하고 어차피 이런 문제로 논란이 발생했다면 이제 끝까지 파헤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국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중국 공산당의 해커 부대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지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선관위 서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선관위를 보안 점검한 후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10월 10일에 있었던 보도자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3개 기관 합동으로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9월 22일간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등 해킹 대형 취약점 다수 발견했다. 선관위는 합동점검팀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에 2024년 총선 전에 사이버 보안 역량 긴급 보안 예정이다. 이런 보도자료입니다. 실제로 이 보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번 2024년에도 비슷한 또는 더 심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봐서 전혀 보완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에 보면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었다. 마치 가상 연습하듯이 가상의 해커, 우리 쪽 요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커를 한번 해본 거예요. 선관위 전산망을 침투하는 그 시도를 해봤는데 쉽게 뚫렸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게 뚫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보안 취약점들이 다수 발견됐다.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냐? 투표 시스템에서는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다. 바깥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 2번, 3번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해서 만약에 보수 성향이라고 하면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를 해버리면 투표하러 가도 당신 투표했어 하고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 이건 아예 투표소에 나가지도 않고 유령의 유권자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을 해서 지그들 마음대로 1번 찍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의 해커들의 침투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선관위의 청인과 선관위원들의 사인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다. 테스트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서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얼마든지 투표지를 무단으로 바깥에서 인쇄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야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여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건 뭐냐? 이를테면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 당대표 전당대회 이런데 선관위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때 이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 해커가 대리 투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의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 배에서 하는 투표요. 이 경우에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배 위에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비밀 선거가 완전히 깨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투표 시스템에서 발견된 오류고요. 그 다음에 개표 시스템에서 발견된 오류가 있습니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외부에서 침투해서 숫자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외부 장비 USB 등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여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2번을 1번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바깥에서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선관위는 중요 정보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인터넷망과 분리해서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하여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누구나 PC를 통해서 선관위 서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로그인하라 그러잖아요. 패스워드.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혼합하여 설정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은행 계좌번호 할 때 비밀번호 설정하고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노래를 들으려고 그래도 로그인하고 아이디 쓰라 그러고 비밀번호 쓰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모든 이 인터넷 이 인증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도용할지 모르니 12자리 이상으로 특수문자, 숫자, 영자 이런 걸 조합해서 쓰시오라고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주문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는 이 패스워드가 1, 2, 3, 4, 5 초등학생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술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하나 내부 포털 접속 패스워드, 역대 선거 시 등록한 후보자 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고 내부 주요 서버 침투에 활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하였다. 야, 이거는 어디 무슨 작은 기업만도 못한 수준으로 시스템이 관리되고 개표 시스템, 투표 시스템이 관리됐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미 발생했던 해킹 사고 대응 부분에서도 후속 차단, 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다. 선관위가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작년이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못했다. 이메일 해킹 사고의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서 동일 직원 대상으로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다. 2021년 4월경 이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킴스키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상용 이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 문건 등 업무 자료와 인터넷 PC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뒤늦게 국정원 보안 점검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했다. 북한이 선관위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개량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선관위는 2022년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평가 점수를 선관위는 자체 점수를 100점을 줬어요. 만점을 줬어요. 이렇게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본 결과 31.5점에 그쳤다. 주요 원인은 전상망 그리고 용역업체 보안관리 위협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업체 보안관리 위협 이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이 보안관리를 맡긴 회사 용역 회사가 어디냐 하면 문재인의 후원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문재인의 후원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회사니까 그냥 문재인 후원자 회사예요. 5년간 위장 수의 계약을 맺어서 일을 줬어요. 이건 2023년 5월에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선관위가 5년째 보안 컨설팅을 맡긴 윈스라는 업체는 문재인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김을재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다. 공개 입찰 형식을 빌려 업체를 선정했지만 실상은 수의 계약이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주 영세한 이런 업체한테 수의 계약으로 위장을 했지만 수의 계약으로 5년간이나 보안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이 수의 계약 업체의 실질적인 오너가 문재인이의 후원자였다. 취약점 분석 평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발견하였다.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는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가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선제적으로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연동시켜 해킹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 또한 선관위와 함께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을 즉시 보완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안 점검에서 적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전히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 선관위가 서버를 뿔끈지고 내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의 이 보안점검 결과를 작년 9월, 10월경에 보고를 받고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걸 조사하고 수사하려니 판사들이 영장을 내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장이 없이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비상 계엄 발동 기간 중에 선관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